네, 지금부터는 그 모형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생산함수에 대해서 이제 생산함수 어떤 생산함수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앞에서 봤던 게 요런 생산함수를 저희 가정하고 있죠, 그지? y는 f of k l이라는 그 생산함수를 가져가고 했는데 그 생산함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y는 f of k하고 l에 대한 아웃풋은 우리 현실에서 얘기하면 GDP나 캐피탈과 레이버의 이제 함수인데, 그지? 이런 생산함수인데, 이 생산함수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 지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이 픽스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생산함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 항상 똑같은 생산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가정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이 픽스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생산함수가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생산함수가 이런 식의 생산함수라 그러면 이게 항상 똑같다는 게 변하지 않고, 이게 첫 번째 기술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물론 현실 세계에서 기술은 바뀌죠, 그지? 아무튼 요 모형에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한 나라에서 캐피탈과 레이버를 공급하는 게 고정되어 있다. 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캐피탈 서플라이하고 레이버 서플라이가 노동 공급량하고 자본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어떤 한 나라의 어떤 일정 시점에서, 그죠? 한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총동원할 수 있는 어떤 그 캐피탈의 양이 있겠죠. 그리고 총동원할 수 있는 노동의 양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노멀한 시점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개인이 일주일에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노동 시간이 있겠죠.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40시간이면 주당 하루에 8시간씩 월화수목금 5일까지 해서 총 40시간. 그러면 그 40시간 1인당 40시간씩 노동 공급을 하는데 그게 곱하기 저희가 이제 인구가 만약에 노동 가능한 인구가 생산 가능한 인구가 만약에 3천만 명이라 그러면 이 3천만 명 곱하기 40 하면 전체의 총 1년에 아니면 한 주에 이게 일주일에 40시간이니까 곱하기 몇 주가 있습니까? 52주가 있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그 한 해에 전체적으로 공급 가능한 노동시간이 있겠죠. 그 노동시간에서 노동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의 의미가. 자본도 기계가 지금 치킨 만드는 기계가 100대 있고 피자 만드는 기계가 200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용 가능한 기계가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게 이제 있으면 그것의 양이 고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의미는 뭐냐 그러면 만약에 경제가 잘 작동되고 있다면 경제가 아주 잘 작동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나라 경제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되어 있는 상태가 어떤 거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경제에서 보면 퍼펙트 컴피티션이고 퍼펙트 인포메이션은 그 가정하에서 시장 경제에서 가격이 플렉서블하면 가격 조정이 잘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시장 경제가 잘 작동된다고 하고 있고 그것의 의미는 그 경제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가정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경제에서 이용 가능한 자원을 다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인 상태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공급이 항상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본과 노동의 공급이 어떤 이 가장 효율적인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효율적인 수준에서 그만큼 이제 공급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가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생산함수가 이게 우리 생산함수인데 그죠? 아웃풋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그러면 저희가 자본 공급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다고 요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노동 공급도 요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결국은 어떤 시점에서 그지? 그 나라 경제가 공급하는 자본과 노동의 양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죠. 자기 가장 효율적으로 이게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의 아웃풋도 고정되겠죠. 왜냐하면 기술 수준이 저희가 픽스 되어 있으니까 기술 수준이 안 바뀌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총 가능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생산함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산함수가 있는데 그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나라 경제에서 최대한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캐피탈의 양이 예를 들어서 뭐 많이 있다, 만 개다. 그리고 노동의 양이 뭐 만 개다. 뭐 이렇게 되면 그럼 이게 그 나라 경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한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이거를 다 사용하게 되면 결국 나오는 아웃풋의 양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다 사용하게 되면 아웃풋의 양은 만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안 바뀌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저희가 이런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가정을 하기 때문에 아웃풋은 이렇게 그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캐피탈의 양,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한 캐피탈과 레이버의 양에 의해서 아웃풋이 결정된다고 저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비현실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고 하면 이럴 수 있죠. 만약에 어떤 뭐 경제가 하다 보면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 물건을 엄청나게 원래 이것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겠죠. 이거는 지금 이때의 노동 시간이라는 건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뭐 일주일에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이라고 노멀하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노동 공급을 했을 때인데 너무 바쁠 때에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40시간 일하는 게 아니라 50시간 일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의 아웃풋은 이거보다는 더 많이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특정 시점에만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거를 매일 할 수는 없겠죠. 노멀하게 정상적으로 매일 할 수 있는 이게 최대의 양이 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또 어떨 때는 물건이 안 팔리면 그죠? 만 시간보다 적게 일할 수도 있겠죠. 그 나라 경제 전체가 뭐 8,000시간만 일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경제가 이제 잠깐 안 좋을 때는 그렇게 이제 적게 공급했다가 경제가 좀 아주 좋을 때는 많이 공급할 수도 있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노멀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간이 뭐 만 시간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현실 세계의 한 측면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의미는 이제 뭐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 이런 식으로 경제가 이제 그 아웃풋이 결정이 돼버리면 그럼 아웃풋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득도 결정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렇게 소득이 결정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그 나라 그 장기에 그 나라가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총 아웃풋의 양이니까 이 아웃풋의 양을 다 공급하면 그게 결국은 이게 어디서 공급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공급이 되는 거니까 시장에서 물건 파는 거니까 그죠? 판 것만큼의 그 사람의 소득이 되니까 소득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게 GDP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그게 이제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소득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총 소득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한 나라에서 전체에 이게 생산함수인데 거지 이게 한 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서 이런 생산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게 아웃풋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GDP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 세계의 GDP가 이런 모형 하에서 그리고 이런 가정 하에서 장기에 캐피탈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레이버의 공급이 이만한 양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그러면 장기에 그 나라 경제에서 공급하는 GDP의 양도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인 거고 이렇게 GDP가 공급이 되면 이 GDP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재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니까 시장에서 이 물건이 공급이 된 거겠죠. 시장에서 물건이 공급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시장에서 물건을 샀다는 거겠지. 그래서 시장에서 누군가가 물건을 샀다라는 이야기는 누군가 입장에서 물건을 팔았다는 거고 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국민 소득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이만큼의 내셔널 인컴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그렇게 발생된 내셔널 인컴을 누가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국민 소득의 이제 분배, 디스트리뷰션 오브 내셔널 인컴이라고 그러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누가 국민 소득을 가져가느냐 이제 그걸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결국은 이 국민 소득의 디스트리뷰션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그건 누군가가 만들겠죠, 그지? 만든 사람이 뭡니까? 뭘 가지고 만듭니까? 여기서 보면 캐피탈과 레이버를 가지고 만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캐피탈과 레이버의 가격에 의해서 국민소득이 주되게 결정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즉 생산 요소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노동의 가격, 생산 노동 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은 저희가 이제 임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웨이지라고 이야기하고 생산 노동 시장에서 캐피탈의 가격, 자본 서비스의 가격은 렌탈 프라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의 렌탈 프라이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뭐 그 치킨 만드는 기계 만약에 빌려서 쓰면 그 치킨 만드는 기계에 그 빌리는 값을 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렌탈 프라이스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물건을 이제 킥 배달하려면 자동차 빌린다든지 오토바이 빌리면 그 빌리는 렌탈 프라이스가 있겠죠. 그게 자본의 가격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노동의 가격도 마찬가지로 노동의 가격은 이제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노동이라는 게 일종의 노동 서비스인 거죠. 그죠? 사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고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고용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제공하는 노동 서비스를 고용한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배달해주면 그 배달 서비스를 배달하는 데 들어가는 그 노동 시간을 고용한 거겠죠. 근데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하는 갑질이라는 건 뭐냐면 아니 배달시키려고 고용시켜 놓고 난 다음에 뭐 배달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뭐 밥도 하게 하고 뭐 이러면 이제 갑질이 되는 거죠. 다른 것도 쓰는 거죠. 그거 마치 뭐 노예처럼 부리게 되면 그게 갑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저희가 말하는 경제학의 모임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 서비스 딱 정해져 있는 그 노동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임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노테이션은 좀 보이지만 이게 이제 명목 임금입니다. 노동 서비스의 가격 명목 임금이 있고 요거는 이제 렌탈 프라이스입니다. 명목 렌탈 프라이스입니다. 자본 서비스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P는 상품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명목 임금 나누기 P가 상품 가격이 실질 임금입니다. 그리고 명목 렌탈 프라이스 나누기 P가 near 렌탈 프라이스입니다. 캐피탈의 near 렌탈 프라이스인데 그 실질 임금이 의미하는지를 이 실질 임금이 의미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실질 임금은 여기 명목 임금은 돈으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10,000원 줄게 이러면 이제 이게 명목 임금이죠. 여러분들 일하면 시간당 10,000원 줄게 그럼 명목 임금이고 근데 시간당 렌탈 프라이스 명목 렌탈 프라이스라는 거 뭐냐면 치킨 만드는 기계 빌렸을 때 시간당 뭐 10만 원 줄게 이제 그러면 그게 이제 렌탈 명목 렌탈 프라이스죠. 상품의 가격은 그거죠, 그지? 빵 하나에 뭐 1,000원 그러면 이 상품의 가격인 거죠, 그지? 이 상품의 가격인데 이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 나누기 상품 가격을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 측정이 상품, 그러니까 화폐 가치로 측정이 된 게 아니라 이 빵의 가치로, 물건의 가치로 측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게 요 명목 임금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1시간 일하면 만약에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시간당 임금이 10,000원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명목 임금입니다. W라고 해볼까요? 이게 시간당 임금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다르게 쓰면 이런 거겠죠, 그지? 시간당 임금이라는 건 다르게 쓰면 이런 거지. 임금을 뭐로 한 겁니까? 1시간에 일하면 10,000원 준다는 얘기겠지. 자 이제 1시간 일하면 10,000원 줍니다. 시간당 임금이니까 P를 한번 써볼까요? P는 빵입니다. 빵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게 빵 하나의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이마트에 가면 혹은 뭐 홈플러스에 가면 그치? 빵에 그게 보면 빵 파는 데 보면 그게 빵 가격이 있죠. 그게 이제 빵 하나에 가격이 적혀져 있죠. 이게 이제 1,000원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1시간 일하면 빵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1시간이면 10,000원 받으니까 빵 몇 개로 살 수 있습니까? 10개 살 수 있죠. 이게 시간당 이게 실질 임금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1시간 일하면 시간당 임금인데 그지? 1시간 일하면 빵 10개 살 수 있죠. 이게 실질 임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잠깐 여기 좀 멈췄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